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험은 걸을래 걸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커서. 미국은 정말 크다. 유럽은 평온한 그냥 잔잔한 호수.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Hello, my name is 김정아. How are you?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이 바빴고요. 24년도에 1월, 5월, 8월, 11월 4회 연속 제가 제네바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는 이제 많이 머물지 못하고 정말 제네바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나는 미국에 갔을 때 대학가를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 대학가들이 정말 많이 몰집되어 있었고 대학가들이 몰집되어 있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역사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역사적 문화 너무 독특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도 내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대학은 혼자 단독으로 있으면서 꽤 큰 역사가 하나에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역사적 대학들이 조지 워싱턴 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 보스턴에는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막 멀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대학가가 있다는 거는 인구가 그만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대학가들이 어느 한 지역에 독특하게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멀집에 있다는 거는 그들만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대학은 미래잖아요. 이 세상을 또 다른 미래로 지키기 위한 세대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미국은 역사를 많이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가들을 봤을 때 그 존경심들이 정말 컸고 어느 대학이든 그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그런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험은 걸을래 걸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이 미팅에서 이 미팅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2-3시간을 이동해야 그 다음 행사 장소를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여서 계속 차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가장 내가 경이롭게 봤던 그곳이 바로 그 이쪽에 참전용사들 무덤인데 그것을 하나의 공원처럼 꾸몄더라고요. 거기에서 받는 그 느낌은 내가 그냥 천국에 와 있는 느낌? 내가 진짜 이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계신 그 하늘나라에 같이 잠깐 입성했다가 빠져나오는 느낌? 그 정도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근데 거기도 엄청 컸어요. 그걸 다 돌아보자 해. 너무 다리 아파서 포기하자 가자 이러고 우리가 그때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인사하고 중간에 인사하고 나오면서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미국은 정말 크다. 유럽은 평온한 그냥 잔잔한 호수.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오히려 웅장하고 화려할 때는 그래 미국이지 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와 이게 뭐지? 그런 게 있고 더 재미나는 건 뭐냐면 알프스 산이 보여요. 그 눈이 덮인 산이 보이면 내 상식으로는 군사 상식으로 이 기형학적인 상식으로는 눈이 있는 그 밑에 지대는 찬바람이 쌩쌩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그 얼음에 여파가 있는데 근데 제네바 시내는 따뜻해. 세상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아침 저녁은 정말 쌀쌀한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패딩들을 다 안고 반팔을 입고 다녀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좀 특이한 걸 봤어요. 그게 시옹성이라고 하면 아마 검색하면 그거 되게 관광 코스로 뜨더라고요. 제네바에 계시는 통역사분이 추천을 해줘서 기차표부터 이거 할 줄 하나도 모르니까 그걸 한번 도와줘서 주말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시옹성이 프랑스의 그 전략 요충지 이런 작은 성이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역사적인 이런 건물을 다 봤는데 거기에서 찍은 이런 가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 그런 장식 가구들 있죠. 그런 가구들하고 디자인이 비슷해요. 근데 그게 다 1800년대, 1700년대 그렇게 오래된 역사였고 가장 저를 충격에 빠진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 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 성 테두리에 포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어가 북한 포진지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거가 좀 설계돼서 그렇게 된 건데 어디 인터넷 자료 찾아보면 그게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딱 전어를 계속 파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전어라는 건 이게 누워서 이게 판 모양이 겉으로 봤을 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인이 그 전어에 딱 엎드렸을 때 내가 마주 보이는 저쪽 건너편의 목표물의 이 조준 시점과 이 자세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딱 하나 거의 동일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내가 못 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들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오래된 역사구나 하는 걸 체감을 하면서 북한만의 세상을 보다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그 새로운 세상을 놀라울 때하고 미국에 갔을 때 이러고 이제 그 미국의 세상을 봤을 때와 유럽에 갔을 때 그거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만의 좀 다른 감정을 내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유럽을 가는데 제가 목적지는 무조건 제네바였습니다. 제네바는 분명하게 유럽의 문화나 미국의 문화나 해외 문화는 분명했습니다. 무조건 평일. 그리고 금요일은 빠르면 오후 3시면 모든 게 다 셧다운, 문 닫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대체로 오후 5시면 이미 다 셧다운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제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무조건 이제 있는 거는 제네바였지만 제네바에서 제가 다닐 수 있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유럽은 기차로, 버스로 다 연결이 됐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기차, 지하철, 그리고 시외버스로 전국이 연결됐을지 유럽이 바로 그렇게 연결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프랑스 국경 넘어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거 타고 한 20-30분 가면 프랑스 국경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국경을 2번 넘으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 국경은 그냥 가족이, 엄마하고 아이가 가볍게 손잡고 산책하면서 걸어다니는 국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은 정말 거의 뭐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고, 그리고 역사의 문화가 나는 이제 1900년대만 들어도 와 이러는데 거기 가면 이제 1800년대도 아니고 1400년대, 1200년대 그 상상도 못했던 그 연도의 역사의 숫자가 앞자리 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먼저 존재했는지를 그 리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말하면 혁명 아니에요? 한 번은 제네바 시내에서 그날도 주말이어서 나와서 놀러 나왔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걸 처음으로 봤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제네바에 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위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보는데 진짜 그 사람들만의 각양각색의 자기만의 이걸로 하는데 시위도 얼마나 절제 있게 하는지 분명히 그 안에 군중은 이게 조직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각자가 정말 다양한 색상이 모였다는 거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프랑스 전통의 음악을 두드리면서 가는 사람, 전통의 춤을 같이 추는 사람, 길 가다가 시위가 있으니까 야 나도 갈래 이러고 들어가서 참여한 사람, 깃발을 들은 어떤 작은 시민단체 사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절제 안에서 그 딱 재정된 코스 안에서 프랑스 경찰들이 분명히 그 곁에서 다 엄호를 하거든요. 그걸 보는데 되게 존경스럽다고 말해야 되나? 그런 걸 궤도 전차들 막 다니고, 그리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주말의 문제는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아침에는 한 10시쯤에 문 열다가 저녁에는 한 6시, 5시 문 닫아버려요. 그럼 저는 유엔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잖아. 나와보면 가게들이 맨날 문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시위대를 지나가는데 환호를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북한이라는 거는 영업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제가 문제지. 당이 준 과제를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곧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도, 개인의 권리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 인권의 문제에서 상처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유엔에 와서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여성과 아동이 겪는 이러한 문제는 가장 끔찍한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 피해가 대를 이어지는 연좌제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제네바 시내를 봤을 때 아침에 상점 이 가게 문들이 열고 닫는 시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해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식당들도 진짜 재미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한국은 1시간이나 잡잖아요. 1시간 정도가 겨우, 그것도 솔직히 잡는 식당이 많진 않아요. 근데 거기는 무조건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점심시간도 딱 12시에 문 열어서 2시까지만 하고 문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한 5시부터 7시, 8시까지만 하고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도 밤 10시쯤 그
호숫가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다 나와서 산책하고 뛰고 같이 연인끼리 뭐 다니면서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나와서 하늘 쳐다보면서 그 자연을 즐기는 그 모습들이 세상 얼굴에 이런 그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물 안에 개구리 삶이 드넓은 벌판에 나왔을 때 그 넓은 벌판에서 오히려 할 거는 더 많고 보여지는 것도 더 많지만 대신 경험이 부족하니까 갈 길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자 생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 세계를 돌아보면서 인생은 결국 도전이다. 인생은 짜여져서 맞춰진 그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도전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깊다. 세상은 다니면 다닐수록, 보는 세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성장한다 하는 걸 느꼈어요. 특히 그 제네바를 다니면서 제가 경유했던 나라들이 아주 특이했어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죠.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두바이, 그리고 헬싱키. 이 나라들을 봤을 때 너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러한 인생에서 내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의 조국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만의 소중한 나라지만 이 소중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세상 밖을 보면서 두드린다면 우리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내가 집안에서 내가 찾는 답은 한계점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찾는 답은 그만큼 많은 의견과 많은 조언과 많은 경험과 많은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나의 답은 더 창의적이고 더 높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는데, 한국에서 봤던 검색하면 웬만해서 정보 다 나온다죠? 그거 보는 것과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저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뛰쳐나오기 제일 잘한 일, 중국을 뛰쳐나오기 제일 잘한 일, 한국에서 세상을 구경하러 도전한 것도 정말 잘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